안녕하세요.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배양 기술에 대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번에 했던 내용 복습하셨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복습을 안 하시고 오셔도 같이 잘 할 수 있게끔 이번 시간에는요, 전에 했던 내용 한번 얘기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계속 얘기를 하시면요, 정말 성적이 오르겠죠? 그죠?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게 바로, 그렇죠, 핵 이식 기술이었습니다. 핵 이식 기술이란 우수한 생명체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하여 이제 다른 체세포로 이제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핵 이식 기술이라는 것은 그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하여 그 무핵 난자에 넣어서 이제 우리가 양 A, 양 B, 양 C에 대한 내용 했었잖아요. 양 C의 자궁에 이렇게 넣으면 대리모이니까. 그러면 양 D가 나온다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핵이식 기술 또는 그렇죠, 핵치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하여 이제 핵을 제공한 그런 동물과 똑같은 그 유전자를 가진 동물을 만들 수가 있고, 우수한 생명체의 그 동물을 번식시킬 수도 있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번식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후에 그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핵난자에 넣고 이제 다시 막 해가지고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동물을 만들어서 그 동물의 간, 장기 등을 동물이나 인간에 이식하는 그러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배운 게 바로 우리는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었습니다. 유전자 제조업 기술은요, 유전자를 제조업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었었죠? 인슐린 또는 인슐린하고 인터페론. 인슐린과 인터페론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슐린은 당뇨병의 그 주요 원인이 되었죠. 인슐린이 없으면 당뇨병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인슐린이라는 게 혈당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터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백질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항바이러스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여러 약품에 쓰이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요. 사람한테서 나오는데, 그게 사람한테서 나와도 내가 이걸 기부하기도 조금 그렇고 제한적이에요, 약간. 그죠? 그래서 이 약간 소량의, 일단 인슐린으로 예를 들을게요. 소량의 인슐린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인슐린에서, 그렇죠, 제한 효소로 이제 자릅니다, 필요한 부분을.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DNA 절단 효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는 사실. 제한 효소, DNA 절단 효소 같은 단어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그렇죠, 대장균을 사용했습니다. 대장균은 20분에 2배씩 증식을 한다 그랬는데 이 대장균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장균은 완전 얽혀있는 게 있고 플라스미드라는 동그라미의 이제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꺼내서 고리 모양의 DNA겠죠. 그거를 꺼내서 제한요소, 즉 DNA 절단 요소를 자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내가 아까 잘랐던 인슐린을 잘랐던 그 부분을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DNA를 접합시켜줘야겠죠? 그 연결 효소가 바로 리가아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제가 그때 강의에서 그걸 캐치를 못했어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세 번째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조합한 DNA를요, 대장균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균이 완전 대량으로 증식을 할 때, 이때 증식을 하면서 뭐까지 같이 생기냐면, 그렇죠, 인슐린도 같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인슐린을 회수하면 되겠죠. 그 대장균은 필요 없어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의약품 대량 생산,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GMO 또는 병충해에 강한 작물 또는 환경 오염 이제 분해하는 미생물 개발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그렇죠. 유전병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죠. 세포 융합 기술입니다. 세포 융합 기술은요. 성질이 다른 두 세포를 융합시켜서 하나의 또 새로운 두 성질을 모두 가지는 하나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식물세포는요. 효소를 이용해서 세포벽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융합제로 처리를 해서 하나로 융합합니다. 그러면 융합을 하면 다시 뭐가 생길까요? 세포벽이라는 게 생기죠. 일단 생물을 보면요. 세포벽, 세포막, 세포핵이 있어요. 이 중에 첫 번째 세포벽을 제거한다. 그러면 제거된 두 개를 그 세포막과 세포핵을 융합시킨다. 그러면 융합시키는 그 동시에 이제 세포벽이 다시 생긴다. 그럼 그 세포벽을 딱 가지고 이걸 배양을 하게 되면 두 식물의 형질을 모두 갖춘 식물이 된다. 우리가 뭘 얘기했었죠? 토마토, 감자와 토마토를 해서 포마토라는 식물을 그 감자의 성질과 토마토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포마토라는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식물세포만 봤나요? 우리 동물세포도 봤었죠? 동물세포는 식물세포와 가장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포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포벽이 없으니까 융합하기는 쉽지만 그래도 그 융합하는 두 물질의 형질이 어느 정도는 유사해야 한다라는 제한적인 게 있었어요. 어쨌든 보면요. 이제 간단하게 융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세포를 융합할 때 우리가 단클론 항체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쥐한테서 이제 항체를 뽑아냅니다. 항체는요,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용도이지만 번식력이 없어요. 근데 번식력이 많은 그런 세포가 어디 있을까 하니까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번식을 하죠. 암세포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암세포와 그 항체와 서로 융합을 시킵니다. 세포 융합 기술이니까 융합이란 표현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융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암세포는 계속 이제 분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열을 계속 할 때마다 그 항체까지 같이 분열이 돼서 같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완전 많이 생겼을 때 이제 복제된 그 잡종세포에서 항체만 다시 분리를 해서 그 항체를 이제 단클론 항체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단클론 항체가 뭐였습니까? 하나의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였어요.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게 정리를 하니까 벌써 7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직 배양 기술에 대한 내용도 할게요. 이제 조직 배양 그 기술까지 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핵이식 기술, 유전자 재조합 기술, 세포 융합 기술, 그다음에 조직 배양 기술 4개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표 같은 걸로 정리를 할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랑 이거를 제가 그러면 필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직 배양 기술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는 당근을 복제할 겁니다. 당근을 복제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겠죠? 조직 배양 기술은요. 한마디로 식물을 복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물 복제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그렇죠.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 핵 이식 기술이었죠.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식물을 복제한다는 것은 조직 배양 기술이고요. 동물을 복제한다는 것은 핵이식 기술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때 효과적이겠죠? 네. 자, 그러면 조직 배양 기술이란 생명체 조직의 일부나 그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배양, 분화, 증식하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면 조직 배양 기술이란 생명체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배양, 분화, 증식하는 기술을 우리는 조직 배양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화라는 것은 세포 조직들이 각각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태나 기능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 것은요, 바로 당근의 복제입니다. 식물 복제는 조직 배양 기술이고 동물 복제는 해기식 기술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당근의 뿌리에서 조직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성층을 얻어왔어요. 얘를 이제 배양액에다가 배양을 합니다. 그럼 점점 크겠죠? 그러면서 배양세포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서 하나의 세포를 분리해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양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기관에 갇힌 어린 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식물을 땅에다가 옮겨 심게 되면요. 이렇게 진짜 당근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 조직 배양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양을 좁은 공간에서 배양을 할 수가 있어서 효율성이 높죠. 자, 원래 우리가 전에 이 조직 배양 기술을 배우기 전에 당근을 심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근을 기른다. 그러면 막 이 텃밭이 있고요. 텃밭도 넓어야 돼요. 여기다 당근을 하나씩 이렇게 심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라겠죠. 하지만 그러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장소와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죠? 하지만 이 많은 양을 좁은 공간에서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서 우리 요것만 이 비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만드는데 그죠? 그래서 많은 양을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화 시기, 꽃을 피는 시기, 뿌리에 성장하는 시기, 그러니까 식물의 생육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공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좋은 품질의 그런 식물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성장 속도, 온도나 습도 등 환경 조건을 조절해서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하고 가야겠죠? 자, 우선 조직 배양 기술이라는 것은 생명체 조직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배양, 분화, 증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조직 배양 기술은 복제라는 그 내용, 그런 생각으로 보자면 식물 복제가 되겠고요. 동물 복제는 해기식 기술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근의 뿌리에서 조직 일부를 잘라내고 배양액에서 배양을 하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직 배양 기술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많은 양을 좁은 공간에서 할 수가 있어서요. 효율성이 높고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생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품질 좋은 식물을 생산할 수가 있고요. 온도나 습도처럼 환경 조건을 조절해서 이렇게 빠르게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성장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조직 배양 기술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기식 기술, 유전자 제조학 기술, 세포 융합 기술, 조직 배양 기술까지 4개의 기술 과정에서 배우는 생명 기술의 원리, 생명 기술을 대표하는 분야 4가지에 대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 한 번씩 더 보시면 정말 좋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